네,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요즘 뭔가 매매에서 수익 낼 종목들은 넘치는 것 같은데 막상 저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나날들입니다. 댓글 보면 그래도 구독자님들은 돈 두둑히 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 돈 버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야 되는데 그렇진 않네요. 뭔가 흐름은 잡고 그게 매매로까지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주식 매매에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제 얘기였고요. 19일 싹쓸이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하락했고 국내 신규 확진자도 300명을 계속 넘고 있고 또 최근에 코스피 지수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이런 부분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 속에 코스피 지수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습니다. 2547.42포인트로 마감을 했네요. 어째 좀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갑니다. 외국인은 수급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코스피 강세 유지될 듯 하네요. 네, 코스닥 약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대비해서 1% 가까이 오른 859.9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바이오엔테크가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서류를 20일에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오늘 화이자 관련주들 힘을 못 쓰더라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 테마 등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 나란히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적당선에서 늘 수익 실현을 해두는 것 같아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코스닥 시장 보시면 개인이 800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도 1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수이기는 한데 오늘은 규모가 좀 크게 줄어들었네요. 네, 기관은 603억 원가량 매도 우위입니다. 네, 넘어가서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 LG화학, 2위는 삼성 SDI,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현대차, 5위는 NC소프트고요. 코스닥 1위는 원익IPS, 2위는 코리아센터, 3위는 에코프로비엠, 4위는 유진테크, 5위는 실리콘웍스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많이 보이는데 특징주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실리콘웍스는 LG전자의 유일한 반도체 계열사죠. 팹리스 업체인데요.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한미약품, 2위는 삼성생명, 3위는 금호석유, 4위는 삼성 SDI, 5위는 NC소프트고요. 코스닥 1위는 원익IPS, 2위는 에코프로비엠, 3위는 유진테크, 4위는 네페스, 5위는 펄업있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겹치는 종목 중에 원익IPS와 유진테크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늘 상승폭이 크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용 간단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잘 봐야 한다고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저조차도 반도체 관련주를 하나도 못 담았어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증설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협력사들 주목을 받았고 또 파운드리 관련주들도 같이 올랐거든요. 증설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바이든이 첨단 제조업 핵심 제품들은 미국인이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투자를 더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가 올해 퀄컴, 엔비디아와 대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내 파운드리 공장 물량으로는 조금 빠듯한 듯 합니다. 그리고 셋째, 제일 중요한데요. 경쟁사 TSMC가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도 막 파운드리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삼성전자도 증설을 결정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로 수혜가 기대되는 업체는 어디일까? 우선 삼성전자와 지난 4월에 MOU를 체결한 장비 업체들 원익IPS, 테스, 유진테크, PSK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각 업체들은 모두 D램뿐 아니라 파운드리형 장비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틴 증설이 아니더라도 파운드리 확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왼쪽 아랫부분 자주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삼성전자가 직접 선정해서 투자를 진행한 소부장 기업들이니까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협력사로 수익 내보자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사진을 못해서 너무 아쉬운 하루네요. 네, 그리고 한미약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오늘 기관 순매수 1위라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내년에 신약 품목 허가 기대되는 약물이 2개나 있더라고요. 우선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는 지난 5월 이미 미국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평택 공장 실사가 늦춰지면서 좀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정화가 된다면 내년에는 허가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경구용 유방암 치료제 오락솔도 지난 9월 FDA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얀센으로부터 반환된 신약 후보 물질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조금 전화위복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장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원격 진료 테마입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겸 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여기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환자 안전 등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어요. 이와 함께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2025년까지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또 의료기관 간의 협진이 가능한 5G 등 ICT를 활용한 스마트 병원 18개 선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의원급 의료기관 5,000곳에 화상 진료 장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케어랩스 등 원격 진료 테마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전자의무기록이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단 처방 내역과 검사 결과, 가족력 등의 진료 정보를 생성,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정부는 참여 기업들과 함께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내 3천여 개의 의료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어느 병원에서든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좀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대응도 가능하겠죠. 환자의 안전성과 또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가 더 주목을 받은 듯 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할릭스미스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미국 임상 3상에서 첫 환자에 대한 투약을 실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의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고요.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해요. 흔한 증상은 손발이 저리거나 따갑거나 이런 건데요. 그 밖에 근육 위축이나 안구 장애 등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엔젠시스가 이 환자들에게 과연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엔젠시스는 단순히 통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 생성과 신경 재생 효과를 통해서 신경병증의 근본 원인을 공략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현재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치료제는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제들 뿐이거든요. 첫 투약을 시작한 임상시험센터 책임자에 따르면 엔젠시스의 지난 임상 결과를 봤을 때 안정성도 높고 약효도 뛰어난데 특히 이 재생의학 잠재력이 있어서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FDA도 엔젠시스의 과학적, 임상적 결과들을 인정하면서 2018년에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로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단순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환자가 100만 명대에 이르는 대중적 질환으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 지정을 받은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네요. 임상 결과 좋았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2차 전지 테마인데요.
어제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3년 만에 처음으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편입 소식까지 겹치면서 테슬라가 10% 넘게 급등했어요. 이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이렌텍, 애경유화 등등이 올랐고요. 특히 한온시스템이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친환경차 시장 확대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온시스템은 친환경차 관련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3분기 누적으로 총 수주 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내년에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한 전기차를 출시하면 친환경차 부품 매출 비중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폭스바겐향 매출도 20%로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AB프로바이오예요. AB프로바이오는 말씀드렸듯이 모더나 관련주에도 속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에도 속하는데요. 오늘은 또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영장류 실험 결과를 네이처지에 게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아무튼 당분간 백신 관련주에는 계속해서 매수세에 집중될 수 있으니까요. 모더나 관련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존슨앤존슨과 노바백스 관련주까지 우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주세요. 어떤 회사가 갑자기 어떤 소식을 전해올지 모르니까요. 네, 다음으로 거래량 급증 종목들, 앞에서 언급한 종목들이 많아서 따로 보지는 않을게요.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보시면 제넥신 관련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넥신의 백신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네, 이 소식에 시간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네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화면 통해서 내용 꼼꼼히 챙겨가세요. 네, 오늘 마무리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서 아시겠지만 카카오에 저인 것처럼 속여서 만든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돈 받고 추천해주고 이런 리딩 방인 것 같은데 저는 제 계좌도 엉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주식으로 리딩할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나 속아서 피해보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고요. 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 고3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는 또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내일 한번 챙겨봐야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